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LNG 운반선 신규 수요 추정 모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을 해봤습니다. 사진은 삼성중공업이 오늘 게시한 IR 자료인데 보시면 2001년부터 2030년까지 LNG 해상 운송 증가분이 매년 평균 2200만 톤이고, 이거를 감당하려면은 새로 건조해야 할 가스 운반선이 매년 35척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 한 10월경부터 이 표현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정치 자체는 신뢰를 하지 않고요, 과소 추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2200만 톤 증가할 때 가스 운반선 35척 증가해야 한다. 요거는 팩트라고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하면은 배 한 척이 연간 62.857만 톤을 배달한다는 산수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사이즈 배 한 척이 LNG 운반선 17만 4천 큐빅미터 아닙니까? 한 척당 17만 4천 큐빅미터. 그래서 이것을 톤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이 상온 상압에서 1톤은 1269 큐빅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17만 4천 큐빅미터는 영하 163도로 액화된 것이니까 이거를 상온으로 올라오면은 부피가 대략 600배 정도 늘어납니다. 이를 반영해서 산수를 해보면은 배 한 척이 한 번 운항할 때 대략 한 8.2만 톤, 그래서 이렇게 산수가 되는데 실제로 평균 한 8.5만 톤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가스 운반선은 연간 평균적으로 하여튼 한 7.3949회 정도 운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평균 속도 한 15노트에서 20노트 정도 되고요. 화물 싣는데 하루, 또 하역하는데 하루, 이렇게 연중이니까 선박 검사 기간은 또 쉬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억셉트 할 수 있는 그런 팩트인 것 같아서 이거 부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가령 이렇게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카타르 등에서 추가로 생산하는 LNG를 배달하기 위해서 새로 건조해야만 하는 배의 척수, 이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신규 수요가 됩니다. 오래된 가스 운반선 교체 수요는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EU가 지난번 3월이죠. 3월 계약한 내용이 뭡니까? 바이든이 유럽을 날아가서 나토 정상회담 참석했을 때 그때 계약을 맺었죠. 금년 말까지 미국이 EU에다가 LNG 15BCM을 추가로 보내고 2030년까지 LNG 50BCM을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저 관계를 기초로 다시 산수를 해서 정리하면은 LNG 1BCM은 78.8만 톤입니다. 그래서 15BCM을 LNG로 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가스 운반선 대략 한 19척 정도 새로 필요하고요. 표준 사이즈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금년까지 해야 되니까, 금년 말까지 보낸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배에 풀 가동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용선료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30년까지 50BCM을 이제 보내주려면은 그때까지 대략 64척이 새로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이 64척에는 위에서 본 19척도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또 이제 어저께 본 것처럼 미국은 26년까지 LNG 대략 8,400만 톤 추가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배달하기 위해서 새로 필요한 배 대략 134척이 됩니다. 이 134척은 위에서 봤던 64척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4척이라면은 카타르 이상의 대량 발주가 지금 미국 쪽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같으면은
지금 그 작년에 공장 정설 투자 시작한 그 노스필드에 800만 톤 공장 6개 지금 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00만 톤 추가 배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배의 척수는 대략 13척이 됩니다. 13척. 그래서 800만 톤 공장이 지어질 때마다 13척 배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 모두 완공되기까지 추가로 필요한 척수는 98척이 되니까 대략 한 100척가량 나온다는 겁니다. 카타르는 대략 한 100척 정도. 그래서 만약에 독일과 계약한 그 내용을 추가로 더 보내주기 위해서는 저보다 더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가령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으면은 지금 FLNG가 2개 가동 중이죠. 1번이 사투, 2번이 두아. 그러니까 사투가 말레이 말로 1, 두아는 2 이렇습니다. 3는 티가라고 한답니다. 티가. 그래서 사투는 대우가 만든 거고 두아는 삼성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티가를 건조하기 위해서 FEED 설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두 팀이 들어가 있는데 한 팀은 일본 JGC하고 삼성중공업 팀이고 두아를 만든 팀입니다. 예. 또 다른 팀은 중공의 후동중화하고 사이펜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게 대략 한 하반기쯤에 한 10월경 이렇게 FED가 다 끝나면은 연말경에 본 계약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계획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투하고 두아 합친 용량이 한 270만 톤 되고 세 번째 티가의 용량이 200만 톤입니다. 그래서 200만 톤이 이제 가동이 되면은 그에 맞춰서 또 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LNG 운반 척수는 대략 나오면 3.18이니까 이 소수 3.18에서 배가 전혀 여유분이 없으면 4척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는 다른 데 좀 여유가 있으면은 3척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략 운반선 척수는 3척 또는 4척 정도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산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액화 천연가스는 부피가 6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LNG 한 척 17만 4천 톤짜리 표준 사이즈 배 한 척이 배달하는 가스량이 정말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스 운반선 공급자는 지금 한국의 조선사들 빅3 중심으로 조선사들이 독과점하고 있고 중공이 지금 국가가 그냥 총력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지금 한국을 따라오려고 하는 상황인데 재미있는 거는 금년 들어서 중공의 가스 운반선 수주가 후동중화가 17척, 장난조선소가 2척, 대련조선이 2척에서 21척인 것 같습니다. 다시 더 추가된 게. 그런데 전부 다 실질적인 것은 중공 자신이 발주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란 것이 기사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제목이 중공이 LNGC 22척을 추가로 건조 이런 내용 아닙니까? 또 로이드발 기사 보면은 중공이 20척을 추가로 더 보태는데 그게 한 46억 불 규모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5일자 보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엄청 놀라서 도대체 삼성중공은 뭐 하는가 싶어서 말이죠. 자세히 봤더니 결론적으로 희망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이라는 거죠. 계획, 플랜. 앞으로 저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하겠다니까 계획이니까 앞으로 순차적으로 중공의 내국 발주가 저렇게 실시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말이죠. 여기 나오는 선수는 CMES입니다. CMES, China Merchants Energy Shipping, 해운회사죠. 이곳에서 금년 들어서 진짜 발주한 것은 2척입니다. 2척. 이게 바로 대련조선소의 2척 발주였고 2+2 발주니까 2척은 옵션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17만 5천 큐빅미터급 LNG 캐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하여튼 CMES가 뭘 하겠다는 권고하니
지금 조인트 벤처를 4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조인트 벤처 회사를, 별도 회사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일본의 K라인, 그 다음에 차이나 Merchants Commerce Leasing, 리스 회사 또 이제 같이 포함한 조인트 벤처를 일단 4개를 만들어서 가령 말레이시아 LNG 수송 프로젝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준 사이즈로 4척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해상 세 번째 FLNG 저걸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거는 삼성이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스 운반선도. 그 다음에 또 이제 CLNG라는 조인트 벤처를 또 만드는데, 여기에는 차이나 머천츠 에너지 쉬핑, 그러니까 CMES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코스코 쉬핑 에너지 트랜스포테이션, 이거 중공회사 아닙니까? 같이 또 조인트 벤처 하나, CLNG라는 거 하나 만들고, 또 이 CLNG가 또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NYK, 그 다음에 K라인, MISC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조인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만들 조인트 벤처가 뭘 담당하느냐? 카타르 에너지 QE, 카타르 말이죠. 카타르의 12척 가스 운반선 건조를 담당시키겠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카타르하고 중공 간에 도커 예약했던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4척이 이제 이미 발주가 됐잖아요. 앞으로 추가로 발주될 걸 대비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저거 생산을 담당시키겠다. 이 계획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CMES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중공 조선소에다가 대규모 가스 운반선 발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과 관련해서 이거 좀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할 내용이 파월 의장은 어저께 기자회견할 때 75bp 인상 가능성, 이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연준은 75 올린 옵션 검토 안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의 다음 금리 인상 확률 분포, 이거 한번 보십시오. 표 보시면 75 인상할 확률이 83%고요. 50bp 올릴 확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다음 FOMC 회의 날짜가 6월 15일 아닙니까? 한국 시각은 16일 새벽 3시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게 5월하고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 아닌지, 이게 일단은 주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 바로 그 전날은 다음 금리 인상 확률 분포가 저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50bp 올릴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확률 분포가 저렇게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급락한 것으로, 주가 급락에 저 확률 분포 변한 것이, 즉 다음 6월 달에 75 올릴 확률이 83%로 나타난 것, 그게 큰 원인을 준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여전히 75 올려서 6월 기준금리 밴드가 1.5%에서 1.75%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 말은 현재 시장의 모든 어떤 값들, 채권이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75bp 올리는 걸 전제로 값이 딱 맥이 프라이싱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값들이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전망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겠느냐, 다른 모든 경제지표 다 주목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주목을 해야겠지만, 다음 달 말경에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4월에 내렸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4월에 내렸는데 2달 연속 하락하는지 여부, 이게 지금 앞으로 한 달간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